안녕하세요. 군무원 군수직 경영학 같이 공부하게 될 이근필입니다. 경영학 이론 우리 첫 번째 커리큘럼의 첫 번째 이론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강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근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사람이고요. 쟤는 사진이 너무 이렇게 뽀샵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마가 빤빤하고 이게 훨씬 현실감 있는 얼굴인데 어쨌든 같은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제 학부는 경제학 했고요. 석사는 경영학인데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에 관련된 걸 제가 이제 주로 관심이 있어 하는 거고요. 지금 그 박사과정은 경영 컨설팅이 이렇게 그 인사나 재무나 회계나 한 파트 하는 것보다 컨설팅은 이렇게 오버롤하게 전체를 다 커버를 해야 돼요. 우리 강의에 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이런저런 강의들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 관련된 OT에서도 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뭐 제 소개는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강의 좀 해봤고요. 기업체 좀 다녀봤고요. 공부 좀 해봤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론 강좌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 우리 시험이 2021년의 시험을 보고 2020년 시험도 그렇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건 명확합니다. 게다가 넓어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깊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최신의 출제 교양들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막 조직행동에서 이따만큼 시험 문제 나오고 회계에서 이따만큼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런 옛날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준비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강의가 우리 시험이 넓어지고 깊어지고는 있지만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지만 경영학, 수험 경영학을 강의해 보면 이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준비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들이 있고 나오지 않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측 가능해지는 시험으로 점점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긴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전체 이론이 좀 이렇게 그 하나의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분절돼서 그거를 공부를 하거나 그게 하나의 구술들이 이렇게 그 하나로 꿰지 않으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고 이해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이론을 이렇게 좀 하나의 실로 꼬아야 돼요. 그렇게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런 강좌를 이렇게 좀 엮는 그런 형태의 강의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기반이 되면 암기량을 좀 줄일 수 있어요.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우리가 그 현출하는 시험이라고 해요. 노무사 시험처럼, 노무사 2차처럼 팍, 회계사 시험처럼 팍 이렇게 막 답안지 수십 장 써내는 시험은 딸딸딸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정의도 외우고 뭐 방식도 외우고 방식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외워서 써야 그걸 점수로 주관식 채점을 맞는 거거든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시험은 전체 이 전문용어로 겐또를 잡고 있으면 대충 이렇게 또 맞출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암기량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이런저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례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경영학 전공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해요? 경알못이에요? 무슨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러 박사 논문을 쓰려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하고 조금 신경 써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시험 문제인 거고, 거기에 맞춘 설명 훨씬 더 쉽게 그렇게 설명할 거니까 쫄지 마십시오. 할만합니다. 시험. 넓어지는 거, 제가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보면 예전에는 막 이렇게 뭉태기로 여기서 나오고 뭐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문제, 세 문제씩 이렇게
이게 6년 전체 평균을 하면 요 정도인데 3문제, 2문제, 5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2년만 딱 2년, 3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3년 평균하면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2-3문제씩. 그렇게 되니까 전체 우리 지금 영역들을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강론을 다 커버하는 넓어지는 출제 범위이다. 그게 또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출제 범위가 또 한 가지는 깊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올해 21년 시험에는 국제경영 MIS 3문제씩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8대 강론을 다 시험 문제에 낼 거예요.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영 원론 부분에서도 일반 관리, 의사결정, 분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이제까지 시험에 출제 안 됐었는데 이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엔 올해 이제 공개를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옛날엔 군인 정신으로 막 제가 뭐 미루어 짐작하는 거니까 밀어붙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출제하시는 전문가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오거나이징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추측이 돼 있고요. 조직행동에서도 이거 잘 못 보셨던 거예요. 이때까지 시험에 안 나왔던 건데 경영 공부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기는 해요. 집단 응집력, 권력 이런 거 중요한 거고 대신 이런 거는 잘 안 보였던 건데 깊어진 거죠. 저 밑에 있는 거 끄집어 올라와서 시험 문제에 낸 거니까. 인사도 굉장히 중요한 한 거긴 해요. 근데 이제까지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교육의 OJT나 노무사건은 기초 중에 센 기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시험 문제 낼 거야 다 낼 거야. 근데 처음서부터 그걸 딱 난이도까지 갖춰서 내면 니네가 너무 힘들 거니까 처음에는 좀 쉬운 거 내줄게. 대신 이제 경영학으로 수험 경영학으로 준비해야 되는 분야들은 니네가 다 커버해 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마케팅, 상품 개발, 식스시그마 같은 경우도 뭐 어제 오늘의 최신 이론이다 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우리가 수험 경영에서 배우는 것 중에선 비교적 최근의 이론들이긴 하죠. 식스시그마 형태의 불량률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어쨌든 그런 이론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는 맨 그 MPB 나오고 현재가치 나오고 뭐 경제성 분석 나오다가 뜬금없이 재무관리자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재무 일반 개념인 거죠. 이거는 준비 안 했으면 거의 말짱 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상식 수준, 경영의 일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깊은 거, 또 새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인 거죠. 시스템 이론 다뤄지지 않았지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이론들이에요. 의사결정에 관련된 거, 분업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깊어지게 증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시험에 나왔는데 작업팀, 진정성 리더십, 권력, 집단 능력 어차피 중요한 거. 작년도에 바스 나왔죠. 바스는 이게 행동 기반 측정 방법, 이게 바스, 보스 막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노사관계 관리는 이거 이제 시험 문제 옛날에 샵제도 한번 나왔어요. 오픈샵, 클로즈샵 되는 거. 그 나왔는데 올해 노사관계 관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인사관리 쪽에서도 분야가 넓어집니다. 생산관리 나왔고요. 그 다음에 회계 재무, 여기가 좀 문제인데요. 회계 쪽에서. 이게 20년도 시험 문제인데, 재고에서도 제일 어려운 거, 감가상각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분명히 깊어진 거예요. 근데 올해 또 시험은, 21년 시험은 굉장히 쉬워졌어요. 회계 쪽이.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다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 걸 다 커버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레버리지 개념 재무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굉장히 쉽게 내왔어요.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거로 나왔어요. 개념을 물어보는 거로. 근데 실제로 이제 레버리지에 관련된 계산들도 있고 요거는 좀 중요한 거예요. 재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나올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을 갖고 혹은 그거에 관련된 교재 갖고 준비를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는 기본 교재 갖고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별도 교환 다 만들고 그래서 다 이렇게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다 커버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론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론이 많으니까 범위가 넓어져서 그거를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요. 경영의 이제 기본 원론 부분인 건데 경영자, 경영이론, 관리순환 뭐 이런 거, 기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전략, 혁신 이런 문제가 이제 경영 원론 중에서 나오는 건데 이 관리순환이라는 게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인 거고 그 과정에서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 겁니다. 조직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춘 플랜을 세우고 사람을 어떻게 배분할 거며 그게 조직화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면 마케팅은 어떻게 할래? 생산은 어떻게 할래? 정보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거야? 해외로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조직화, 지휘와 관련된 것들인 거고 통제를 하려고 하면 회계와 재무에 관련된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다 통이에요. 경영학이라는 건 뭐 하나가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관돼 있는 거고 요 원론의 개념들이 요 안에서 다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맥을 잡고 있으면 그걸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법 공부할 적에는 리갈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으면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데 그 길만 가르쳐 드리면 근데 이제 이전의 과정의 설명에서 그렇지 못했으면 이걸 다 뭐 조직 행동에 무슨 노는 뭐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걸 일일이 분절돼서 고민하고 외우려고 그래봐야 그게 외워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통합적으로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질 수 있도록 강의는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암기량이 좀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고 경영자의 역할, 대인관계 역할, 정보전도 역할, 의사결정 역할들이 있어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최고 경영자고 그 사람은 중장기 목표 전략을 해야 하고 중간 경영자는 뭘 해야 되고 하위 경영자 계속 매칭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 필요한 자질은 개념적 자질이고 대인관계 자질이고 전문적 이거를 하나하나 그래서 하는 일들은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건데 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왜 코끼리의 다리 부분이 있고 뭐가 있고 우리 정육면체 보면 이쪽에서 바라보면 원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서 바라보면 동그라미로 보이고 밑에서 바라보면 사각형으로 바라보이고 그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측면을 다 외워야 되는 게 되는데 전체 통으로 보고 있으면 전체를 관망하고 있으면 딸딸 외울 게 뭐 있어요.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문제인 건데 그거의 이해에 기반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풍부한 사례를 기반으로 어려운 이론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제가 이런저런 뭐 자기 자랑 같습니다만 그냥 그렇습니다. 기업체 전략 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 신사업 추진 뭐 이런 거. 또 주로 했던 게 제 전문 영역이라고 하면 성과평가 뭐 이런 거. 관리회계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영학 저희 경영학 강의하기 힘든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론만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강론을 다 강의하는 건데 어떠한 박사님도 뭐 인사 담당이면 인사 담당, 인사 조직 연구하시는 인사 조직 중에서도 어떤 조직만 박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한된 범위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게 박사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경영학의 8개 강론까지를 오버롤하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공부하는 쪽이 그러고 경험한 쪽이 좀 그래서 조금 운이 좋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 컨텐츠 사업도 하고 해외 사업도 해보고 뭐 그런 것도 마케팅도 해보고 했었고요. 강의는 뭐 커뮤니케이션도 해봤고 직무 강의, 기업체에서 문제 해결, 의사결정 이런 거 강의, 수험 경영학 강의도 좀 했어요. 전공 경영학 강의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종합해서 최대한 성심껏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습 필요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십니다. 혼자 읽어봐야. 제가 일단 강의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점 정리 노트 만들어서 복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론 강좌는 2번 들으시면 좋은데요. 뭐 하나 듣고 또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전체를 1회독 한번 하세요. 그래서 흐름. 이론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가 있었구나. 를 기억하고 되면 됩니다. 그때 뭐 문제 풀어서 못 맞췄다고 힘들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한 번 더 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외울 거 외워가면서 보시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회독 때는 암기학 내용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론 2번 정도 들으시면 되죠. 이거를 5회독, 6회독, 10회독을 10번을 보면 뭐 합니까? 신경 써서 안 보면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런 겁니다.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암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강의에서는 2회독 회계, 재무, 계산 문제 걱정하실 거 1도 없음 돈머리 제가 다 찍어 드릴 거니까
계산 문제는 특별히 제가 잘나서 찍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험을 하다 보면 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무 같은 거 어렵죠. 하려고 하면 막 공학용 계산기 갖다놓고 계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 같은 게 다 있어서 거기서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니까 교양을 하셨던, 예전에 공부해 보셨던, 안 해보셨던 걱정하실 거 없고요. 강의하는 대로 쫓아와 주시면 돼요. 훨씬 더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하는 거, 빠뜨리지 않는 거.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으신 다음에 복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 오답 노트 만드시고 두 번째 들을 때 외워야 되는 것들 자기 손으로 써가면서 힘들게 써가면서 그래야 나한테 남으니까 그래서 나만의 노트 이 단권화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만 쫓아와 주시면. 우리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론 강의의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치고요. 본 강의에서 같이 1시간 열과 성을 더해가는, 노력을 더해가는 그런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오리엔테이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